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 목소리가 너무 풀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뭐 그다지 풀이 죽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좀 분위기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3,000달러를 두 번이나 받는데,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많은 정보들은 없지만은 이것저것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전염병 변종이 나타났다. 이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체해서 델타크론. 이건 뭐 짜장과 짬뽕 반반씩 먹는 짬짜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 겁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증시나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먼저 구체적으로 금리를 1회에서 2회 정도 올린 후에 긴축에 착수할 것이지 금리 인상과 긴축을 동시에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근데 결정은 이 사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이 사람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어서 전 보스턴 연준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에 경기 하방 압력이 가해지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고평가주들과 암호화폐 등이 도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또 잠깐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미국 하원 의원장이죠. 낸시 팔로시 내부자 거래로 말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말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제안을 묵살시키기도 했었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올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낸시 펠로시의 남편은 유명한 기술주 있죠. 기술주 상승에 과감하게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중에 알파벳, 랍락스, 그리고 디즈니 등등의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남들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내부자 거래로 유명한 이 양반은 상승에 베팅을 했다. 자, 좀 뭔가 재미난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잠시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 문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최근에 2022년 미국 경제학회에 유명한 학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오래 가게 될 것이며 미국은 올해만 금리를 8번 정도 올려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8번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올해 연준은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될 것이며 미국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편 한국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미닉스닷컴의 CF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버블이 1, 2년 안에 크게 터지면서 가격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IT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암호화폐를 싫어하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차트를 보면은 2022년도 초나 2023년도 초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만 달러까지 떨어질까요?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최근에 공유한 드비어 그룹 CEO,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정이 끝나게 되면 강력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밝히기를 시장의 변동성이 몇 주간 지속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경제 요인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단기에 국한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정반대의 의견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전략가 아마도 마이크 맥글론이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 추진력을 비축하고 있다. 올해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누가 맞을 것인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자, 과연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숨겨진 반전이 나오게 될 것인가? 정말 흥미진진한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추가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분석가는 약 3주 전에 이런 분석을 이미 올렸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 예상과는 달리 반등은 하지 않고 쭉 떨어진 상황, 그래도 떨어질 것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전혀 놀랍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다. 왜냐? 결국은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상승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튜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42,330달러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할 수 있다면 단기적인 바닥을 찍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42,333달러 위까지 비트코인은 올라올 수 있을까? 자, 다음으로 트레이더 엑소라는 분석가는 자신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분석을 할 때 차트의 종목과 가격대를 지워버린 상태에서 이 트레이딩을 하곤 하는데, 결정을 하곤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차트를 딱 봤을 때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숏치기 딱 좋은 그런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트는 바로 뒤집어 놓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약간의 한 번 더 하락이 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반등하지 않겠느냐. 고로 나는 롱을 때리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찾아보니까 37,000달러 정도대더라고요. 37,000에서 38,000까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일자로 올라가거나 일자로 떨어지는 자산은 없습니다. 이 변동성을 거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과매도가 돼버린 비트코인인데, 자, 과연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반등 후에 데드캣으로 그치게 될 것인지는 또 지켜봐야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에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도가 돼가지고 살짝 좀 들어가고 싶은데 4시간 봉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거 딱 확인하고 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못 잡을지언정 떨어지는 칼날 역시 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주봉 마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 주봉 마감을 그래도 43,200달러 위에서 해주면은 다음 한 주간은 반등을 즐길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 주봉 마감이 43,200달러 아래에서 이루어져 버린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지점 37,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힘을 쓸랑말랑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 비트코인,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밑에서 더 싸게 매집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반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에서 마이클 셀러와 더불어서 굉장한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손꼽히는 맥스 카이저죠.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엘살바도르 휴화산 지열 채굴장을 방문해가지고 해당 영상을 찍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엘살바도르의 화산 채굴장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채굴은 채굴장에서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는 내 차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한 테슬라의 차량 소유주 같은 경우는 유후 자동차 동력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개된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얼마 버는지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얼마 수익을 내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2018년도 테슬라와 엔트마이너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을 해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매달마다 4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 수익을 내왔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자동차 수명 동안 무제한 무료 슈퍼차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정도까지 수익을 내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자동차를 통해서 공짜로 돈을 번다라는 아이디어가 좀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식이 있는데 오픈시에서 최근 30일 동안 이더리움이 무려 31,700개가 소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더리움 2.0의 구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 1.0과 이더리움 2.0의 통합 벨라트릭스가 올해 다가오는 6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에 비콘체인 이더리움 예치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부디 제발 미뤄지지 말고 스케줄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더리움 반등 가야죠. 지금 엄청나게 과매도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정말 올해 힘을 좀 많이 내줘가지고 비트코인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토마토밭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